이번에 오마이뉴스인가요? 그 쌍방울 사회이사를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석을 했더니 쌍방울 사회이사가 박영수 측근부터 쌍방울을 수사했던 수사팀장까지 검사 출신이 무려 9명.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이사들이 다 윤석열 관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쌍방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쌍방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형제가 처음에 창업했다고 했던 그 쌍방울이 아니라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주인이 바뀌는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대부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쌍방울을 인수할 때 그 과정에서 뭔가 자랑스럽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일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인수를 했다면 왜 그 많은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전직 검사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전직 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다는 건 이게 뭔가 숨기고 싶은 들켜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관 비리인데 일종의 네. 검사를 하다가 그런 식으로 변호사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맡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우리 선배니까 우리 동료였으니까라고 그 수사를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정관 비리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그 리스트를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이번에 양재식이라고 나왔죠. 양재식은 박영수의 최측근이고 윤석열과 허영무제하는 쉽게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박영수를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오른팔로 양재식 왼팔로 윤석열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양재식도 윤석열도 특검 때 윤석열은 수사팀장 그리고 양재식은 특검 보를 했으니까 그 흐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 대장동 민간 업체에 1천 원이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영의 변호를 박 전 특검 그러니까 박영수하고 양재식이 맡았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이 그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검사,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시작된 그 자금이 흘러가는 그 모든 단계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는 박영수였고 실제 실행하는 손발 역할을 했던 게 양재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정영학 녹취록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양재식이 신의 한 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양재식이 변호를 맡아가지고 남욱이 무혐의 처분된 사건도 있었어. 근데 그 양재식이 윤석열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박영수가 변호하던 조우영은 윤석열한테 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보내버려. 그래서 그 돈이 살아남아서 대장동에 종잣돈이 되고 나중에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주는 지경. 드러난 것만 그래. 이 정도 관계라고 보면 2020년에서 2022년 바로 최근입니다. 쌍방울 그룹에 재직한 검사, 전직 검사 및 전관 현황만 보세요. 거의 대부분 검사들이에요. 검사장, 송찬엽, 오현철, 이태영, 이걸령, 김영현, 이남석. 이남석이 이제 쌍방울하고 관련이 있다는 바로 그 인물이고, 김인숙, 임동규, 안호봉, 강인철. 이 중에 판사가 2명, 경찰 출신이 1명, 나머지는 다 검사 출신. 정말 이남석은 윤우진 관련해서 윤석열 청문회 때 제가 뭐 남석이를 우진이 형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지금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을 때의 그 이남석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이게 지금 검찰이 밖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지금 아까 양재식하고 박영수가 밖에서 조우형을 변론을 하면 안에 있는 윤석열이 커피나 한 잔 먹고 가고 해서 지금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수사를 해봤더니 뭐 혐의점이 없어서 그냥 사건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과 안에서 같은 팀으로 움직이면서 당시 검찰에서 입건을 안 하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한두 개겠냐고요. 그러면 반대로 죄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쌍방울 그룹 사회이사 구성표에 보면 검사 출신 9명, 판사 1명, 검사 경찰 출신 1명, 그리고 관료 정치인 11명. 여기에 이제 뭐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이화영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직계 가족, 뭐 의사. 정필승 언제 거기 갔니? 회계사, 언론인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보고 그중에 검사들 이름 한번 낱낱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현, 김인숙, 송찬엽, 신언용, 양재식. 여기 등장하죠. 양재식, 오현철, 이걸령, 이남석, 이태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또 윤석열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대장동이 그렇고 쌍방울이 그래.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또 결국에는 박영수가 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물 관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재식 키다. 지금 여러분들 그 인물 관계도를 보면은 양재식하고요. 박영수는 같은 노폼 동료입니다. 완전 측근이야. 그래서 박영수가 국정농단 특검할 때 양재식을 특검 보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양재식하고 김성태는 양재식을 쌍방울 사회이사로 집어넣고 고향 선후배 사이야. 양재식과 김성태가 원래 알던 사이라는 거죠. 예. 전주 출신에. 이거 말고도요, 여기 있어요. 뭐, 그 사기 범죄자 강기훈과 양재식은 또 강기훈의 집사 변호사야. 지금 강기훈을 중심에 놓고 인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강기훈을 지우고 보더라도 김성태 양재식의 관계에서 지금 고향 선후배까지만 나왔지만 양재식이 김성태의 바로 친동생을 변호해 준 적도 있거든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거의 패밀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재식이 또 박영수랑 뭐 상관없이 박영수는 윤석열한테 검찰의 아버지 격이란 말이야. 그런데 양재식하고 윤석열은 어마어마하게 친해. 호영호재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양재식이 지금 쌍방울이 키가 됐고 대장동도 키가 됐어. 신의 한 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최대한 선의로 생각해도 쌍방울의 어떤 관련된 문제, 대장동에 관련된 문제를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정관도 있지만 완전히 자기 측근들을 관련해서는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그런 형태에 가깝다. 근데 갑자기 김성태가 이재명과 친하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수사잖아요, 이게. 네. 자, 더 재밌는 게요. 양재식은요, 검사로 있을 때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수사했던 검사예요. 사회이사로 갔는데 얼마나 골 때려. 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는 사회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를 아까 보셨던 거는 2020년에서 22년인데 이거는 더 넓게 봤더니 검찰 출신, 판사 출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 이전에 쌍방울 관련된 혹은 김성태와 관련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검찰 출신이든 변호사 출신이든 이게 다시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웃깁니다. 그러니까 저 사회이사나 감사들의 임기를 날짜별로 쭉 이어보면 바톤 터치 하듯이 그렇지, 계속 그렇지. 넘겨줍니다. 일자리를.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항상 필요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골 때리는 게 제일 열받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최훈순 수사했던 검사가 나중에 친윤 로펌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재식이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쌍방울 사회이사가 돼. 이것만으로 천인공노할 짓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양재식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표에서 빨간색 표시되어 있던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맹주천, 맨 밑에 있는 맹주천과 양재식은 이미 쌍방울 그룹에서 사회이사직을 수행하는 와중에 김성태와 그 동생의 주가 조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김영현은 2014년 쌍방울 주가 조직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성태 전 회장을 수사한 검사이기도 해요. 근데 그 검사들이 다시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재식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 먼저 있었어요. 저 나오는 저 김영현이가 나중에 합류를 해요. 근데 쌍방울 사회이사로 들어가. 제대로 수사가 됐겠냐고. 그러니까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의 배경이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조폭들이 그러니까 불법 사채 시장에서 합법적인 사업체로 이제 전환하는 게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채로 벌었던 그 돈을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보통 이제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이나 보통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하나를 인수해서 부실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주가 조작으로 돈을 뻥튀기해서 털어먹고 빠지는
이런 수법을 하거나 안 그러면 건실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를 엄청나게 많은 사채를 발행하게 해서 현금을 엄청나게 땡긴 다음에 뭐 상장 폐지를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주가 조작하니까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 그렇죠. 아직 처벌 안 받고 있는 사람이죠. 아직 처벌 안 받고 있는 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태영이라는 변호사가 그 검사 리스트에 있잖아요.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고리가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골 때리는 게 왜 이태영한테 뭐 얼마 받았어요 막 뭐 그런 얘기 할 때 그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물어봤더니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아서 그게 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태영하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 M이라고 하는 네. 법무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됐던 검사 출신이 김인숙하고 이남석이야. 아까 쌍방울 사회이사 리스트에 나왔던 그 인물들이에요. 아, 상방울 사회이사 진짜 외우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고 등장인물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다시 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봤을 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왜 이재명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이재명을 통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변호사비를 대납을 하든 현금으로 돈을 주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김성태 회장한테 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거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이익을 약정하거나 어떤 이미 줬기 때문에 사전 사후로 금전 거래가 오갔다. 금전 거래의 방법이 변호사비 대납이었다. 이게 해야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김성태가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갔던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이야기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 정도 연결고리를요 이재명 대표한테 씌우면은 그냥 범인 확정이죠. 예. 저렇게까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거. 김건희 주가조작 변호한 법무법인이 유루예요, 유루. 아까 말한 친윤 로펌이야. 예. 여기 출신 소속 사회이사가 또 2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사건은 윤석열과 관련이 더 있지 이재명과 관련이 더 있어요. 이화영 하나 고리로 해갖고 마치 김성태랑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윤석열과의 관계가 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걸 둘러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무리하게 소설을 쓰고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요. 겁니다. 더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죠. 우병우가 대장동 원년 멤버 변호사였다는 거야.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때 대장동 사업 이제 민간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 공영개발 고집 피우던 게 이재명이고요. 그러면 대장동 초기 멤버 정영학, 정재창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변호인이 우병우였다는 거예요. 그 우병우가 청와대로 다시 민정비서관으로 가잖아요, 처음에. 예. 이 연결고리를 보면 왜 박근혜 정권 청와대에서 이재명을 그렇게 탄압했는지가 또 답이 나와. 이것마저도 연결고리가 이재명이라기보다는 다 특수부 검사들과 연결이 돼 있는. 거기다가 우병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불법으로 뭐 이렇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모른다. 김만배 일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병우가 처음에 법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던 건 불법 수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퇴직하고 나서 전화 수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임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돈 받고 전화로 검사들한테 전화해서 그 수사 무마하는, 수사 청탁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다가 왜 어떻게 단시간 내에 재산이 그렇게 불어났느냐. 이게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수사를 해보니까 현금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건 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변호사법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병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다 합법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김만배 그런 사람 난 모른다. 본 적도 없다. 왜냐? 증거가 없거든. 그 당시 수사 때 다 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모른다고 네. 발뺌을 하는 거예요. 우병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팀의 일원이었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 검찰 출석했을 때
당신은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피의자로 앉아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문이 났던 바로 그자예요. 본인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팀들 중에 유일하게 검사장이 못 돼요. 검사들은 쉽게 군인으로 말하면 별을 달아야 되는데 검사장이 못 돼요. 그래서 쉽게 표현 너무 악랄하게 노 대통령을 죽인 사람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차마 승진을 못 시켜서 우병우가 검찰을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잠깐 해. 그때 우병우 장모가 최순실한테 우병우를 소개해서 청와대로 밀어넣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민간인으로 잠깐 있을 때 이 사건을 대장동 초기 멤버들이 변호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장동 초기 멤버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네. 그 청와대 사람을 오다가 저거 지금 민간 개발이야 뭔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개발되면 우 변호사님한테 내가 뭐 좀 해드릴게 하면 청와대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맥락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게 보면 녹취록이 나와요. 2014년 6월 남욱이 검찰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이재명 잡으라고. 이 맥락이 나오는데요. 그 녹취록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거. 아, 이거 말고. 죄송해요. 이거 지금 잘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이재명 시장 탄압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보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녹취록은 뭐냐면은 저 대장동 녹취록에 윤곽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윤곽근은 수사했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대장동 사건이 정명하게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놈들이 과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건에 한쪽 맥락에서는 이재명이 뭘 봐줘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윤곽근은 얼마 전에 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정치인이에요. 검사 출신인데 윤곽근 유명하잖아요. 윤곽근 자체가. 네. 당시 성남지청장. 그때 성남지청장으로서 윤곽근이 봐줬다는 게 녹취록에 등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곽근을 수사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이재명을 때려잡으려고 했었느냐? 원래 그러니까 이재명 전임 시장까지는 대장동이 민간 개발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을 인수하기 전까지 원래 처음 했던 이강길인가?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 대장동 사업을 기획했을 당시에는 이재명 전임 시장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민간 개발을 하기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이거는 공공개발하겠다고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그 사업을 준비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큰 일이 난 거죠. 땅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간 것만 지금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을 반대하고 흔들려고 했던 게 그래서 이재명이 그러니까 공공개발하겠다고 공약은 했지만 성남시가 돈이 없으니까 성남시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도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공공개발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는 공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민간개발하고 5대5로 그냥 반반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발을 하자 하고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민간 개발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1차로 개발했다는 이강길이라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수익보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해진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없어지거나 힘을 못 쓰게 되면 자기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괴롭히기 위해서 뭐 청와대도 동원하고 검찰도 동원하고 했던 거죠. 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동 사건의 얼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사실 이재명은 역대급 환수한 치적인 거고 그렇죠. 요거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등 성남 시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논리로 이재명 그 대장동 사건 출석한 요구에 배임이 들어있다니까. 이거 역대급 코미디 아니야. 역대로 환수한 사람을 이재명이 편의를 봐줘가지고 대장동 일당이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서 성남 시민한테 배임이다. 이 논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검찰인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윤곽근이요. 어떤 놈이냐면은 SK 최태훈이
여기도 SK가 등장하네. 2012년에 비자금 조성해요. 한 2천억 정도. 요거 불구속 기소에 대충 털어준 거예요. 나중에 그 SK 최태원이 나중에 사면되잖아요. 이 사면에도 그게 등장을 해. 우병우 등이 등장을 한다고요. 우병우가 국정농단 관련해 갖고 뭐 수사받고 있었는데 우병우를 또 무혐의 처분한 놈도 윤곽근이에요. 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윤곽근이 대장동 녹취록에 성남 지청장으로서 봐주고 이런 것들 뒤를 봐준 게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윤곽근은 수사를 안 해. 국민 여러분, 이직 여러분, 이게 공정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작당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거 하나 보내보자라고 지금 결심하고 달라들은 상황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덮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파다 보면은 뭐 뉴스타파라든가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한테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뭐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러네. 근데 오늘 되게 정리가 잘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의 검찰 진술서라고 해갖고 볼도 보면 이렇게 나왔죠. 검찰 진술서 던지고 답변 안 해. 이건 가짜 뉴스였고요. 예. 정리를 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거 공개했죠. 이런 내용이었다고. 예. 대략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SNS에 어떤 위법도 없다. 저는 그 진술서에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 제일 첫 부분이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성남시장은 성남 FC 인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성남 1화라는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화가 이제 그 축구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재명 시장은 개인적으로 뭐 축구 구단을 운영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인수하는 걸 반대했었는데 시민들도 그 당시 새누리당 거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던 시의회에서도 엄청나게 강하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인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남이 축구구단 운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했다는 거. 거기서부터 저는 제일 놀랐어요. 자, 성남 FC가 이재명 거예요? 이재명 거야?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 거였냐고요. 사유화가 가능해? 어차피 다음 시장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4년짜리가 겁도 없이 주인 행사합니까? 윤석열 표현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그런 방식으로 후원금이든 광고비든 끌어모은 사람들은 다 처벌받아야지. 그다음에 광고 계약에 따라서 예를 들면 뒷돈을 줬다. 그러면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든 간에 광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돈을 그만큼 받았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굴까요? 광고비 제일 많이 받는 그 연예인이 100억을 받든 영화 출연하는데 1000억을 받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렇죠. 그만큼 가치 같은 윤석열이 말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네. 성남 FC가 워낙에 잘하고 관심도 많이 받으니까 광고비든 후원이든 많이 몰렸어요.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가 무슨 처벌 대상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맥락이 좀 웃기니까 이재명이 돈 안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불법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등장해요. 광고비를 우리가 많이 후원이든 뭐 돈을 줄 테니까 다른 기업들 민원 처리해달라. 부정한 청탁이 등장하는데 그럼 부정한 청탁이 되려면 이재명이 받은 돈이 있어야 돼요. 없잖아. 여기서 논리가 막히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청탁의 내용도 불법이거나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업 소유주, 오너의 개인적 이익에 따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산그룹에서 20년 넘게 방치하고 있던 그 공터, 그 용도를 변경했을 때 기업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국세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부정하거나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받은 게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은 거 아니냐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랄들을 하세요. 쌍방울 사회에서 한번 봐라. 대한민국 거학이 누군지 딱 보이잖아. 윤곽근이가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을 해도 입싹 씻어버리잖아요. 이런 불편한 놈들이 대한민국의 검사라고 월급 받아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관련된 수사는 아예 안 해버리고 지금 검찰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윤석열의 대장동 연관성은 수사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부산저축은행 50억 클럽 다 포함해가지고 예. 이재명만 탈탈탈 털었는데 아직도 돈이 건네갔다는 흔적 자체가 안 나와. 공정합니까? 이 찍들 공정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고 대한민국 윤석열이 이게. 잘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월호나 12구 참사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방관하고 있어. 이재명만 욕하고 있을 때 당신이 똑같은 표적이 될 수 있어. 장제원 아들이 당신 자식을 때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절지에 내 아들은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기득권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검사 천지에 정말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지금 흙탕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모르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하시는 분들 나중에 당하시고 후회하지 마십시오.